25억 재산이 대부분 다 남편 명의였다고 합니다. 제 의뢰인 명의였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중에 한 40% 정도는 아내분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0%면 얼마예요? 한 10억 정도죠. 와, 혼수로 3천만 원 해왔는데 10억. 자, 도축론이 뭐냐? 결혼자금을 하나도 안 가져와서 남자 보고 집 해오라고 한 다음에 남자의 경제력만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5년, 10년 된 이후에 전문 도축업자, 이혼 전문 변호사죠. 이고 깔끔하게 도축해서 재산분할로 수억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실무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13년차 이혼 변호사를 말씀드리면 진짜입니다. 실제 사례를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조금 각색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한 남성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성분은 이제 30대 중반이고 여성분은 30대 초반이었어요. 집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남성분이 좀 능력이 있어서 강남에 집을 해오셨습니다. 이분이 의사신데 개원한 분이라서 돈도 꽤 잘 벌고, 그래도 사실 강남에 집 사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도 좀 받고 해서 12억 정도의 집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와이프분은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혼수 얼마나 해왔냐? 이게 국룰인가 봐요. 혼수 3천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이후에 아내는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가사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가사 일을 잘 해줬냐? 밥도 다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주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청소나 다른 일, 빨래 이런 가사 일도 왜 남편한테 분담 안 하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 육아가 시작이 됐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독박 육아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남편을 들들볶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놨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 남편분이 또 미국 주식을 했는데 이게 수익률도 꽤 좋아서 자산이 거의 25억 정도까지 축적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분은 가방 사달라, 명품 사달라, 호텔 가자, 여행 가자, 골프 가겠다, 나 피부관리 받겠다, 과소비도 너무 심하고, 특히나 남편을 존중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어왔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존중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갈등이 고조되다가 아내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끼고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오셨는데 25억 재산이 대부분 다 남편 명의였다고 합니다. 제 의뢰인 명의였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중에 한 40% 정도는 아내분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0%면 얼마예요? 한 10억 정도죠. 와, 혼수로 3천만 원 해왔는데 10억. 일단 제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재산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재산에 국한됩니다. 공동재산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공동명의 재산만 재산 분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남편 명의로 보통 많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재산 분할에 포함이 안 되냐? 일반 명의인 것을 특유재산이라고 해요. 민법상으로는. 이거는 원칙상으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포함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샀다, 남편 명의로 샀다고 하면은 그게 100% 남편 거냐? 그게 아니죠. 아내는 그동안의 가사노동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기여했다고 봐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우리 케이스로 다시 돌아오면 25억 다 남편 명의죠. 그런데 이것을 취득 유지하면서 가사노동 등이 기여했다고 봐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거의 포함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사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증거로 남겨놓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밥하고 빨래하고 할 때 동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내분이 가사노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년간 가사노동도 잘 안 했어. 그런데 그래, 인정한 걸로 인정하자. 그래서 가사 도우미 쓰는 비용 월 한 2, 300 정도로 계산을 해서 연 한 3천 정도 하면 10년이면 한 3억 정도면 되지 않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시장 가치로 가사노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게 이혼 이후에 여성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축추론,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력을 딱 쥐고 있는데 아내에게 그냥 나가라 라고 말하는 이런 축추론을 방지하는 의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가치로 가사노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또 많은 경우에는 5대5까지도 이 비율이 높아지기도 해요. 재산 많이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좀 억울하죠. 남편은 12억을 가지고 왔고 또 뼈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가지고 와서 나중에 10억을 받는다 하면은 좀 이게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결혼할 때 돈도 하나도 안 가져오고 가사노동도 제대로 안 했는데 50%나 달라고 억울할 수 있겠죠. 이런 남편분들의 울분으로 도축론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것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혼전계약서. 최근 제 마통론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결혼 전부터 재산 분할을 막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미국처럼 혼전계약서가 필수다. 이렇게 결혼 전에 재산 분할
분할을 안 하기로 하는, 또는 하더라도 적정한 비율로 하기로 하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전계약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던데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 대법원 판례상. 즉 재산분할하지 않기로 한다는 혼전계약서는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혼전계약서 아무런 효력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혼전계약서를 우리 민법상으로도 부부재산계약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도 규정이 있어요. 829조에 있는데, 그런데 이 혼전계약서로 자신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이혼 시에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라는 약정을 하면 그거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력이 있냐? 그런 열거한 재산 목록이 남편의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829조에 보면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각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조에 정하는 바가 적용이 않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830조에 보면 보통 이제 누구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규정을 혼인 전 계약서가 있으면 이것을 제외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재산이 있어, 그런데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혼전 계약서에 써놓으면 이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특유재산, 내 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운이 좋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빠질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취득 유지에 기여를 했다가 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까다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제가 위에 설명드린 정도의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의 은행 통장이 있어. 근데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5억 정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100% 남편 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닌 경우가 더 있겠죠. 아내분이 내 돈 얼마 더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공동통장으로 썼다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혼전계약서에 이걸 써놓으면 남편 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고가의 반지, 시계, 목걸이 이런 예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사실 누구 건지 불분명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써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내 재산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집도 내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혼전계약서에 한 번 더 써놓으면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동차, 그리고 고가의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도 재산분할 시에 특유재산으로 혼전계약서에 써놓으면 내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내가 유리한 고지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혼전계약서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또 혼전계약서에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 가령 바람피지 않겠다거나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일을 어길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한다는 내용을 넣어놓으면 위자료 청구에도 더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산분할에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위자료 청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재산분할에 대해서 기여도 다툼을 해야겠죠. 아내가 가사노동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점을 아주 디테일한 정황과 사정으로 가능하면 증거도 제시하면서 기여도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10년이면 무조건 40%,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그 정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집도 등한시하고 여행 다니고 사치하고 육아는 또 소홀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투면서 관련된 증거들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아내의 기여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이건 제 전문 분야니까 문제가 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축론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